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면 멘토 설기문입니다. 오늘은 나선형 상상하기 자기 최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선형 상상하기입니다. 우선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선형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나선형이란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빙빙 비틀려 돌아간 모양을 말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야외에서 모기를 비롯한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피우는 모기향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용수철이나 소라 껍질과 같은 것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면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람개비처럼 빙빙 도는 형태로 그려진 이미지, 그것도 나선형입니다. 이제 충분히 나선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또 사실 이미 벌써 상상이 되셨겠죠?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 위에 이마에 마음을 집중해 보실까요? 이마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마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이마의 느낌이 없었거나 이마의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마에 의식이 집중되면서 이마 쪽에서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 찌리한 느낌, 이런 것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 이마 안쪽을 생각해 보세요. 이마의 안쪽, 그것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속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곳에 어떤 무엇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마 안쪽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곳에는 무엇이 있든지 사실은 지금 우리 연습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물학적인 정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이마 안쪽의 모습이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상상력에는 정답이 없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마 안쪽을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그것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속에서 나선형을 그려보거나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기 전에 나선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선형을 상상하면서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선형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선형을 바라보게 되면 잠시나마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단단해진다고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꺼풀이 점점 더 강하게 붓는다고 상상될 수도 있습니다. 초강력 본드의 강한 접착력이 작용해서 강력하게 눈꺼풀이 붓는다, 붙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눈꺼풀은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딱딱해지면서 눈꺼풀의 접착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물론 눈꺼풀도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하며 눈 감은 상태가 휴식하는 상태가 됩니다. 편안하게 휴식하는 상태, 눈이 감겨 있는 상태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눈 뜨기는 어렵습니다. 눈 뜨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기 싫고 눈 뜨기가 귀찮습니다. 눈 뜨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그대로 있다 보면 실제로 눈이 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은 계속해서 편안하게 감긴 채로 그대로 있고 싶으면서
눈을 뜨기가 싫고, 그래서 눈을 안 뜨고 싶고, 그래서 눈이 안 뜨지고 뜰 수가 없게 됩니다.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눈뜨기를 계속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집니다. 눈뜨기가 귀찮고 눈뜨기가 싫고 그래서 눈을 못 뜹니다. 만약 눈뜨기가 실제로 어렵거나 눈을 제대로 못 뜬다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눈 뜨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되면서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 비록 당신이 지금 눈을 뜨기가 어렵고 눈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눈을 떠야 할 때가 되면 언제라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눈을 떠야 한다면 이제 눈꺼풀 속을 보십시오. 눈꺼풀 안쪽을 보십시오. 눈꺼풀 속, 눈꺼풀 안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눈이 떠질 것입니다. 자, 눈을 뜨셨다면 지금 저를 바라보십시오. 어떠셨나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개인마다 경험의 정도,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재미있었나요? 도움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최면에 잘 걸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은 최면 감수성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느낌이 별로 안 오거나 느낌이 적게 오는 사람은 최면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최면에 아예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미리 생각하거나 속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방법이 당신에게 별로 먹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최면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최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별로 없거나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주 논리적,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당신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에게 어쩌면 최면에 걸리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신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왜 그런 무의식의 신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을 포함하여 사실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사실은 개인적인 무의식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또 어쩌면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연습에 또는 집중에 방해를 할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당신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최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문가를 만난다면 전문가는 당신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당신이 이번 실험에서 왜 실패하게 되었을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라면 당신에게 정말로 최면에 걸리지 않을 만한 다른 무의식의 원인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찾아낸 그것을 치료하거나 교정하여 이런 실험에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면에 잘 걸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실험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